먼저 시황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왜 또 이렇게 우리가 이 종목들을 잘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지를 지켜보려고 합니다. 요소수 오늘 안 좋죠. 요소수 관련. 제가 요소수 관련도 별로 안 좋을 거라고 그랬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요소수는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라든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지금 중국에서 이 노컷뉴스에 출처고요.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있고, 요소수 대란에 대한 이제 고비점, 저 변곡점 맞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소수 없으면 진짜 큰일이에요. 여신님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이 요소수 없으면 화물차 쓰더, 뭐 택배차 쓰더, 물류 대란이 일어나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요소수 관련주들을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요소수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요. 이게 저는 요소수 관련주들을 다 패스했는데, 보시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 롯데정밀화학이 가장 우리나라 국내 1위 요소수 생산업체일 거예요.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표캠스 이렇게 되는데 일단 자리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우겨선이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 찍고 딱 돌아 나갈 수 있긴 하지만 역시 높기 때문에 깨면 전체 다 손절. 그러고 매수하지 않는 걸로 지금 시장 흐름상 꼭 이런 종목은 아닌데도 지금 살 종목이 많아요. KJ 케미칼도 5개월선 잘 지켜줬는데 여기를 지키고 우유수수 관련해서 올라갈 수는 있긴 한데 정말로 사고 싶다면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단타로 짧게 끊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고 요소수에 관련한 전체적인 메리트는 별로 없는데 이 요소수 관련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물류 대란 관련해서 물류 관련주도 좀 보고 있었는데 결국 요소수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물류 대란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들이 딱히 크게 각광받을 건 없어요. 물론 동방이나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제가 월봉에서 높다고 그랬죠. 이렇게 높죠, 이렇게. 그러고 동방은 예전에 쿠팡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역시 큰 메리트가 없어요. 주식을 항상 해석할 때는 1,000병원짜리가 이 친구가 2월 달에 13,000원 갔죠. 10배 찍었는데 지금 4,000원이라는 얘기는 13,000원 하던 주식이 4,000원으로 싼 게 아니고 1,000원짜리 주식이 아직도 4,000원인 거, 그러니까 비싼 거죠. 차라리 관심을 가지려면 제가 좀 좋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한익스프레스나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기 때문에 그린데 한익스프레스 같은 월봉 위치가 낮죠. 물론 21개월선 깨면 그냥 손절이지만 이런 자리들을 잘 지켜주면 물려도 크게 상관없을 정도로 좋은 종목이고 유성TNS 같은 경우도 추세를 통해 돌아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물류 관련주가 아닌데도 다른 이슈로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월봉 저점이 있는 종목들의 매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갖고 나머지 월봉에서 높거나 추세가 하향인 종목들은 순간 뭐 급등할 수도 있어요. 15%도 20%. 보성보성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다 패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주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비트코인 왜 제 생각에 1억 넘어갈 것 같아 이 친구. 자,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한번 뛸 것 같은데 이 자산이랑 이 가상 자산이 됐든 어떤 자산이 됐든 한 방향으로 틀을 잡으면 쭉 올라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 지금 상승세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좋겠어요. 그죠? 이 잠깐 읽어보면 임종명 기자님의 출처 그리고 누시스의 출처인데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CNBC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 67,700달러 약 7,900만 원 1억도 갈 것 같아요. 그래 이더리움도 사상 처음으로 4,800달러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임님 안녕하세요. 몸 좀 괜찮으세요? 2차 맞으신 거? 어제 좀 푹 쉬었어야 되는데. 자 어쨌거나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우리가 비덴트 위주로 꼭 보고 있는데 아 장기 종목으로 잘 넣어놔 다른 종목 장기 종목으로 넣는 건 왜 이렇게 안 가? 어쨌거나 제 상황이고 음, 자 이제 비덴트 이쪽인데 사실 강해도 너무 강하죠 이거 있죠 이 가격 정리를 해놔도 복잡합니다. 어쨌거나 자 비덴트 상황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주식은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고 뚫어줄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 지켜줄 자리를 지켜줘야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뚫어줄 자리를 뚫어줘야 되는데 뚫었습니다. 아주 잘 뚫었어요.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이 자리 언제 못 뚫었냐면 이렇게 19년도 11월 달에도 못 뚫었고 우리가 한번 잠깐 봤을 때 올해 4월 달에도 이 자리를 못 뚫었거든요.
못 뚫다 보니까 떨어졌고, 못 뚫다 보니까 조정이었는데 드디어 뚫었죠. 자, 뚫었다는 얘기는 이 자리 밑으로 다시 떨어지면 안 돼요. 자, 17,000원대가 되고, 지금 17,850원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비덴트를 살 거야. 그러면 비덴트를 딱 사놓고 17,000원 그냥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깨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10센 미디어 알아요? 보성님 오래 들고 계셨어요. 예전에도 문의하셨었는데, 그때 굉장히 위험해서, 그때 20개월선 깨면 위험한다는데 이거를 잘 버티고 올라갔더라고요. 다행인 거는 칩셋 미디어가 이 주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 이거 깼으면 아주 크게 위험해요. 월봉이 높은 종목들은 상당히 위험해서 조심해야 되고. 자, 금방 설명드렸듯이 비덴트의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저에게 큰 아픔을 줬던 바이넥스. 여기 정답이 있어요. 자, 바이넥스를 보면 제가 주구장창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16년도 6월 달에 형성된 이 자리를 절대로 깨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자리를 깨게 되면 그냥 주식 무너지는데 자, 이날 돌파했죠. 돌파해놓고 깼다가 뚫고 나갔다가 매수 타이밍에 축 올라갔죠. 근데 이날 제가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꼬리를 쭉 달면서 이제 악재가 터졌거든요. 이거를 누군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본전 정도 하고 나고 세력들은 결국 이 자리 깼죠. 이렇게 언제 깼냐면 21년도 6월 달에 깼어요. 깼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자, 끝났는데 이제 바닥 찍을 만큼 찍었기 때문에 돌아갈 때도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아까 비덴트 같은 종목들도 결국 지금 뚫었죠. 역사는 똑같은 거예요. 주식은. 자, 이걸 뚫었죠. 이 자리만 안 깨면 내가 쭉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가 뭐 섣불리 얘기할 건 아닌데 이런 데까지 갈 것 같아요. 느낌에 지금 원체 분위기가 좋아요.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 그러니까 쭉 올라가는 걸 상상을 했을 때 나 이 자리 깨면 손절할 거야. 마음 굳게 먹고 딱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사실 좀 비덴트보다 이집트가 좀 더 난데 지금 상황은 역시 20개월 선이죠. 지켜줄 자리 지켜주고 돌아 나갔습니다. 뚫어줄 자리 뚫었죠. 간단해요. 지켜줄 자리 지켜주면 되고 뚫어줄 자리 뚫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영상 만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뉴스를 같이 보긴 하는데 5개월 선의 가격이 1,400원, 1,600원대죠. 그러니까 내가 이집트를 살 거야. 근데 이집트도 여기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결국은 이때보다 지금 이슈가 더 좋거든요. 사실은 이때보다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상화폐 자체가 정상적인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 이집트 꼭 소액으로 살 거야. 요 자리 깨지 않는 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하나투자증권 오선주하고 하나투자증권 보고 있는데 이 친구들 점상점상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가죠? 그죠? 자, 어쨌거나 5개월선 기준으로 공방전을 펼치고 있고 주봉에서 저번 주에 우선 깨서 좀 위험한데 이거 돌려놓으면 이게 평평평 날아갈 것 같은데 아직 안 날아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자 5일선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자 하나쯤 믿고 잠깐 한번 기다려 보려고 어째 큰 금액을 안 넣어서 항상 버티는 거 좋은 방법은 큰 금액 안 실으면 돼요. 그러면 다 버틸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여기까지는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항상 분할 매도 정도 해놓고 보면 좋아요. 그게 제일 낫고, 음, 우리 아진산업이나 이제 장은택 아까 보셨죠? 반도체에 이어서 마그네슘 테란도 덮칠 수 있는 이 얘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아진산업의 장점이 뭐냐면, 일단, 마그네슘에 관련주죠. 그죠? 마그네슘 관련주인데 내일 리비안 상장하죠. 리비안 상장하는데 요 리비안 관련주도 몇 개 있죠. 하반기에 전기차로도 엮여 있고 뭐 실적 뭐 하나 하나 잡을 게 없을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이슈를 갖고 있는 게 마그네슘인데 저기 아진산업인데 자, 이 중국에서 85%를 장악하고 있대요. 히토리만큼 강력하더라고요. 요수수 대란에 이어서 마그네슘 공급 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요소수처럼 어디서 구할 수도 없어요. 중국이 꽉 잡고 있어가지고 즉 중국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이 대단해요, 그죠? 뭐 이렇게 많이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하는 거죠?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이 곡물 자원에 대한 무기. 참 대단합니다, 그죠?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 관련주를 몇 개 제가 잘 보고 있었는데 장원테크가 시간에 생각할 것 같나?
못 갔네요. 그죠? 이 친구 여기서도 장난치던데. 자, 아진산업, 포스코엠텍, 시노펙스 전부 다 날라갔습니다. 일지테크까지. 그러니까 아진산업 같은 경우 리비안에서 날라간 건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전체적으로 리비안 관련주들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이따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막상 좋은 이슈가 있기 전에 떨어뜨리기도 해요. 근데 떨어뜨리기도 하는 건 좋은데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 일단은 아진산업은 오늘 좀 힘들어하는 자리가 어디냐면 월봉 정고점들 자리, 이런 자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항상 중요한 자리예요.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가, 여기를 못 들어오면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 이런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목표가를 어차피 여기를 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까지 갖다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고,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차익실을 해놓고 나머지를 마음 편하게 보는 거죠. 자, 근데 일단 월봉의 추세가 이렇게 살아나고 있죠. 이 친구 제 생각에는, 물론 섣불리 생각은 아닌데, 한 4,900원대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 판단에. 다음은 내일 상한가가 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오늘 중요한 자리 다 뚫어놨습니다. 다 뚫은 거예요.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도 여기 중요한 매물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 엄청난 매물대, 요거. 요 매물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기 왜냐면 여기만 가면 요때 엄청 고생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꾸 물량을 던지죠. 그러니까 다 털리는 거죠. 이렇게 싹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변곡점 다 뚫었으니까 물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런 자리들만 깨지 않으면, 가격이 얼마냐면 3,800 3,860원. 편하게 3,860원만 안 깨면 돼요. 자, 3,860원이죠. 여기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자, 이 3,860원 언제부터 못 들었냐면, 잘 보시면 8월 13일 여기서도 못 들었죠. 이렇게 못 들고, 역시나 9월 달에도 못 들었고, 이달 10월 15일에도 못 들었고, 그죠? 그러고 여기 10월 22일에도 못 들었고, 결국 저번 주에도 못 들었는데 여기를 뚫었죠. 자, 여기를 어떻게 뚫었냐면 엄청난 강한 거래량. 자, 오늘이 화요일이죠. 화요일인데 거래량이 벌써 저번 주를 넘어섰죠. 아직 수목금 3거래일이나 남았으니까 무조건 이거 다 돌파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다 돌파한다고 보면 어디 거래량을 가냐면 여기 거래량을 갈 거예요. 여기 거래량이 1월 29일 거래량이죠. 이만큼 빵 때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4,900원을 제가 목표가로 잡은 게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봅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쯤 더 기대해 보셔도 되고, 항상 분할 매도를 좀 해놓으면 마음이 편한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 더군다나 아주 강력한 매물대를 다 뚫었습니다.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제 아주 가깝게 손절각이 어디냐면 익절각이죠. 4,126원. 여기만 안 깨면 돼요. 4,120원만 안 깨면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렇게 평 날아갈 수 있어요. 물론 꼬리 달고 여기까지 올 수도 있지만, 항상 말씀드렸듯이 아진산업은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어서 자기가 떨어져야 여기서 물론 이제 이렇게 되면 꽤 아프긴 하지만, 그러니까 꼭 참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고, 저도 사실 50% 날릴까 말까 고민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야, 일단 수익을 내놓고 시작하자. 이게 이틀 전인가 3일, 아니 4일이니까 5일 전에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더 상황이 되니까 한번 믿고 기다려보는 걸로 하고, 포스코임텍도 굉장히 강했죠. 보시면 이 친구도 5개선 평점 뚫었어요. 이거는 실적으로 마그네슘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날아가면 포스코임텍도 여기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노펙스도 강했고, 근데 시노펙스 같이 이렇게 추세가 하향으로 있다 이렇게 가는 종목들보다는 반드시 추세가 상향인 종목들이 좋은 거예요. 포스코임텍도 하향하다 상향으로 틀었죠. 저번 달에 틀었기 때문에 하향인 종목들보다 우상향인 종목이 좋고, 장원테크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했는데 마그네슘 관련주로 잘 엮여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제 이 턴을 했고, 제가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오늘 많이 올라갔고, 이 친구 순간 많이 날라갔다. 그럼 목표가가 어디냐면 아주 쉬워요. 여기에요. 20개월선. 20개월선 가격이 6,700원대죠. 그죠? 6,700원대 근처가 맞아요. 많이 싹 날라갔다. 그러면 보자. 이 친구 가격이 상한가가 5,300원이니까 상상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추세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질 데도 없어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딱 V자 반등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평 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상황 봐야 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아직 5선을 못 해줬죠. 다중바닥이에요. 따라서
내일 만약에 거래 양식 터졌다,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높지 않기 때문에 따라 붙으셔도 돼요. 주식을 따라 붙거나 뇌동매매 할 때는 월봉에서 이렇게 낮은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분할 매수를 이겨내죠. 자, 주식을 따라 붙을 때 이런 데서 뇌동매매하면 큰일 나지만 여기서 뇌동매매 하셔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충분히 사서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음, 어쨌거나 자원테크고 일지테크는 아직도 반응이 없는데 사실 일지테크도 상황은 괜찮아요. 좀 느리게 반응해도 결국은 월봉에서 보면 20개선 놓여 있으니까 여기서 병옥전까지도 12,600까지 쏠 수 있어요. 마그네슘 관련주들은 하루 이상이니까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건데 내놓기 전까지 그러고 아직도 중국이 85% 장악하기 때문에 내놔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중국과 얘기를 잘 해야 되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고 가장 강력한 테마로다가 제가 아직산업 보고 있는 게 바로 리비안 관련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그러니까 4,900원쯤에는 만약에 아주 길게 현금으로 사놓고 아주 길게 들고 가시겠다 하신 분들은 30%나 이렇게 남겨놓고 50%나 이 정도는 월봉의 정고점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요쯤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히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왜 꼬리가 달리냐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많은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처럼 월봉 정고점에서 매도합시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월봉 정고점만 가면 꼬리 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만에 하나 그냥 날아가서 뭐 이런 데 붙어 있다. 뭐 그냥 여기를 뚫고 나가는데 오늘 거래량이 얼마가 실렸냐면 대단하게 실렸어요. 4,900만 주가 실렸는데 이때가 거래량이 얼마냐면 4,800만 주거든요. 오늘이 더 실린 거죠. 역대 최대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빵 쏜다 그런데 다 뚫고 나가면 일단 매도하지 말고 상에 붙어 있다거나 그러면 근데 되도록이면 만약 흔들리거나 그래서 정 불안하시면 50% 정도 매도하는 걸로 그죠? 이렇게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전체 차익 실현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 아니더라도 다른 거 살만한 게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수익률이 꽤 좋아요. 제가 여기쯤에 샀기 때문에 저 정도 뭐 40%권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 정리할 생각이고 NFT 관련해서는 자, 어쨌거나 마그네슘 얘기해보면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마그네슘 중국이 더 감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럽, 한국, 대란 의견. 중국이 다른 나라들 신경을 잘 안 써요, 지금. 그래서 우리 어차피 줄일 건데 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신경 써야 되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슈는 좀 며칠 갈 건데 자, 이런 게 있죠.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꾸준히 유지되는 이슈가 있고 잠깐 끝나는 게 있는데 당연히 유수수는 제 생각에 빨리 끝난 거고 마그네슘도 언제까지 이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이슈를 길게 오래 보지 말고 특히 월봉에서 높을 때 이슈가 떴을 때 월봉에서 막 이렇게 높을 때 막 이슈 뜨잖아요. 이거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으라고 하죠. 딱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딱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걸로 우린 이렇게 하는 게 맹문이들하고 저하고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정밀화학이 국내 1위 요소수 업체인데 생산 라인 일부가 가동 중단된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출처인데 결국 생산 라인 가동 중단은 매출에 타격을 입겠죠. 요소수 관련주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거꾸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인프라에 이게 지금 통과됐죠, 이게 미국에서 1,400조 미국 인프라 은리가 있고 법안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고 이런 인프라 수혜주로다 제일 먼저 볼 게 바로 건설기계예요. 두산마켓, 현대건설기, LS일렉트릭 이런 건데 우리도 잘 알고 있죠, 건설기계 우리 가진 종목들 중에도 있고 자, 그래서 건설기계 섹터를 좀 보면 노우드님 안녕하세요. 음, 예, 그러세요. 좀 쉬시고. 이게 제목 다 녹화되니까 편하게 또 보셔도 돼요. 자, 두산마켓, 현대건설기계, 데모,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이렇게까지인데 두산마켓은 지금 5개서 행복해지고 있죠. 역시나 높죠. 그러니까 단기 단타는 가능해요. 이 변곡점 이런 데까지 한번 갈 수 있고 주봉에서 20선 돌파해줬기 때문에 깨지 않는 한 다시 한번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오늘 급등했죠. 이런 친구들 대응할 땐 단기 단타. 자, 현대건설 기계를 보면 월봉에서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개선 지켜주고 돌아 나가려고 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인프라 관련해서 나는 건설기계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현대건설기계 사는 게 맞아요. 주봉에서 보시면 자, 우선 돌파 한차. 우선 깨지 않으면 이렇게 추세 턴이 됐기 때문에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를 인프라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려면 현대건설기계를 보는 게 맞고, 데모도 좀 숙식인것 같긴 한데, 자, 월봉에서 보면 이번 달에 20개선 깨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깨도 어차피 뭐 더 이상 갈 데도 없어, 이 친구는. 그러니까 그냥 홀딩하는 게 낫고, 자, 주봉에서 우선 깨놨기 때문에 추천도 무너질 수 있는데, 인프라 관련 법안 관련해서 현대건설 기계를 잘 추종하는 종목이죠. 같이 좀 관심 있게 보고, 일봉에서도 다중바닥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꾸준히 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을 좀 보고 있는데, 자, 추세가 이쁩니다. 추세가 이 20개월 선이 돌아간 게 부드럽게 돌아나간다는 얘기는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턴이 됐다는 얘기죠. 이때가 제일 좀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했지만, 자, 어쨌거나 깨지 않는데 10개월 선 깨지 않고 있고, 5개월 선의 가격이 24,600원. 요거 회복해주면 잘 타고 올라가요.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선 회복해주고 있죠.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 그럼 쭉 타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현대건설기계랑 현대일렉트릭을 보는 게 제일 좋고, LX일렉트릭은 예전에 아픔을 줬던 종목이라 일단은 찍어줄 자리 찍어주긴 했지만 일단 패스. 이상이 한 번 아픈 종목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관심 가지려면 현대건설기계 데모 일렉트릭이고, 자, 현대건설기계는 재무나이런 면에서 굉장히 단단한 종목이죠. 자, 보시게 되면 현금유보율이 1300%, 부채비율이 113%고, 역시나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비해서 좀 반토막 날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반영해서 미리 떨어진 거니까 시총이 8천억, 매출이 3조. 뭐 대단한 거죠, 이 친구. 대단한 거고. PBR이 0.64 역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관심을 갖는다면 현대건설기가 좋아요. 예전 현대건설기 대단했었어요. 이렇게 쫙 올라갔었는데 5개월선 딱 깨면서 5개월선 이렇게 무섭죠. 5개월선 이탈했을 때 우리가 각오해야 될 자리. 나는 5개월선 깨서 손절 못해. 그러면 20개월선까지 해서 여기서 분할로 한 번 더 살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좋은데 결국 떨어졌죠.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을 안 샀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중요한 매수 기회를 준 거죠. 땡큐. 여기서 딱 사시면 되는 거고, 현대건설 기계는 관심 있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고, NFT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그죠? 이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메이드는 일단 패스. 컴투스는 애매해요. 하도 공매도가 많아가지고. 근데 역시 공매도가 지는 것 같아요, 지금. 자, NFT 관련 이꼬로 게임주. 그죠? NFT 관련주 이꼬로 게임주고, 게임주 이꼬로 바로, 메타버스죠? 이 세 개는 같이 다 묶여 있어요. 같이 봐야 돼요. 자, 국내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대체 불가능 토큰, 사업 진출 계획을 이따라 발표. 일단은 지금 발표만 해도 날라가요. 실제 하든 안 하든, 주식 시장이 원래 그래요. 자, 높은 확장성을 가진 NFT가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를 급부상했고, 이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가 된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로 이 좋은 게 있는데, 예전에는 게임만 하면 게임만 하는데, 지금 게임 자체에서 돈을 벌죠. 미국의 로블록스가 그렇듯이. 그래서 NF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은데, 선별적으로 봐야 돼요. 벌써 너무 올라가는 종목들은 위험하고, 메타버스 게임 다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자, 메타버스 중에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한번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약속한 거. 제가 만약에 아진산업을 매도를 하게 되면 네오이즈를 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50% 매도하고 바로 네오이즈를 샀습니다. 일단 잘 끝났어요. 수익권에서 끝나긴 했는데 네오이즈 어디 있냐? 뭐 없지? 게임즈 있구나. 잠시만요. 게임즈 메타버스라고 다 같이 봐야 돼. 대단하죠? 전부 다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황이 상당히 좋고, 자, 네오이즈를 신규 편입을 했는데 좋아요, 상황. 5개월선 돌파해서 나가고 있죠. 일단 이전 고점 맞고 떨어졌는데 저번에 한번 손절했다가 다시 산 거라 요까지는 갈 것 같아요, 느낌상. 고점이 35,000원대가 되고, 자, 주봉에서 20주선 회복해주고 안착하고 끝나고 있죠. 오늘이 화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같은 날부터 20선만 깨지 않으면 20선 깨면 이제 손절할 건데 익절이죠. 자, 어쨌거나 깨지 않는 한 순간 땅 쏘면 변곡점 돌파해주면 오버하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오이즈를 매수하게 된 거고, 일봉에서는 자 똑같죠. 일봉에서 상승 추세 잘 유지하다가 조정 들어왔을 때 지켜줄 20주선 지켜줬고 21선 지켜줬고 생명선 5일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고, 오늘 결론적으로 참가자님 안녕하세요. 60일선도 회복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고점만 깍붙하게 뚫면 되는데 거래량이 아쉽더라고요.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
야, 이게 거래량, 이날 거래량이 보시면 500만 주인데 오늘 30만이 터졌거든요. 자, 따라서 내일 같은 날 만약에 오전에 9시 반이 안 됐는데 거래량이 초반에 3, 400만 주가 터졌다. 아, 이거 뚫어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거래량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빵 뚫어주면 보통 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죠? 가격이 얼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 4, 5천 원. 그래서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많기 때문에까지 보고 YGN 게임즈는 제가 꾸준히 관심 가지라고 그랬지. 이 친구 참 잘 올라가는 친구죠. 자,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60개가 행복해주고 중장기로 관심 갖고 봐도 이전 고점까지 가격이 3,700원대까지 갈 수 있고 주봉에서 이 변곡 좀 뚫어주는 게 관건이죠. 이거 뚫어줄 것 같아요. 이 자리를 꽤 오랫동안 못 뚫었는데 오늘 다 5번째 뚫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일봉에서 변곡 좀 뚫어주면 날아갈 것 같고 꾸준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위메이드는 좋긴 한데 이건 단기 단타 잘하실 분들 높죠. 순간 급락할 수 있으니까 사실 위메이드가 급락하면 다른 것도 많이 급락하는데 비덴테가 원체 잘 나가가지고 비덴테에 800억 투자했다 그러죠 이 친구.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관심 있게 보긴 하되 절대적으로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다 패스인데 썬데이 투즈도 잘 올라가죠 지금. 월봉에서 보면 자 이렇게 추세 잘 유지하고 있고 원체 다중바닥권에 있던 종목이라 이 친구도 중장기적으로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주봉에서 지금 평점 다 뚫고 나가고 있죠. 자 여기가 됩니다. 주식은 뚫어줄 자리 잘 뚫어주면 돼. 내일 이 자리만 안 깨면 돼. 깨면 일단 손절하고 가격으로 보면 24,100원 여기가 돼요. 그래서 24,100원대를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베스파는 그냥 급락을 했는데 간단하죠. 모든 주식은 제가 이 추세 순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추세가 깨지다 보니까 역시나 추세를 따라서 그냥 끝났기 때문에 베스파는 일단 패스. 엄청 오래 걸려요. 저거 복귀하려면. 패스하고 위투온도 보면 상황이 좋은데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5일선 기준 대응 이렇게 보시고 W게임즈도 제가 관심 가지라고 그랬죠. W게임즈 꾸준히 보시는 게 좋아요.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도 대응하면 요정 고점까지 갈 수 있고 자 주봉에서 우선 잘 타고 올라오고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5주선 기준 일봉에서 5일선 기준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이 중에서 또 다른 종목을 제가 매수하게 되면 역시나 그 게시판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플레이위드고요. 플레이위드도 추세는 뭐 이렇게 애매해요. 근데 역시 20편성 기준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주봉에서 보면 20주선 회복 버텨주고 있죠. 이거 회복해 주면 딱 날라가요. 그래서 플레이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아요. 일봉에서 보면 역시나 20은 회복해 주고 있고 241기 쓰는 기준을 잘 버티는 종목들이 순간 잘 급등할 수 있으니까 플레이드까지도 관심 있게 보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전기주, 메타버스, NFT. 자, 넥슨 GT도 꾸준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월봉에서 보면 역시, 높지 않죠. 20개선 회복해주고 나가고 있고, 20개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맞고, 롱투코리아도 이제 어디 잘 나가네요. 그죠? 이 친구, 그때 시황 정리한다고 관심에 넣어놨는데, 5일선 기준으로 꾸준히 대응하면 롱투코리아도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이렇게 낮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라가는데 전고점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다 여기 특히 전고점 근처에서 매수하지 마세요. 전고점 근처에서 매수하게 되면 아주 상황이 머리가 아파지고 힘들어지니까 안 되고. 자, 이스트 스포트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죠. 5개선 잘 지켜주고 돌아가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되고 이 친구 4%대까지 올라갔다 왔죠. 자, 주봉에서 역시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주식은 깨지 않을 자리만 깨면 돼. 정확히 안 깼죠. 꼬리 달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스트 스포트는 화사 대용상 모든 선상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20일에서 만약에 또 와서 안 깨면 매수. 자, 이렇게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주 중에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자, 메타버스로 건너가서 요 중에 NFT를 따르고 있는데, 이제 갤럭시아나 갤럭시아 모니터링 너무 강해서 뭐 이렇게 매수하거나 이렇게 할 정도나 예전에 쿠팡 관련해서 이런데 사가지고 팔았다고 좋아했던 얘기 날라갔어. 그죠? 블루베리 APT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친구 잘못 봐야 되겠다. 이게 애매해요, 지금. 1.49. 형 시가총액이 900억이죠. 그죠? 시총이 900억. 그러고 매출이 130억. 아, 적자가 세죠. 리스크가 있어요. 그죠? 370억. 현금 유보율이라고 붙여면 별로라 괜찮은데, 적자가 별로 없고, 현금이 370%.
일단은 강하게 시켜서 뚫어졌기 때문에 차트 상황은 좋아요. 주봉에서 보시면 너무 잘 올라가는데 일봉에서 보면 자, 쫓아가지 못하니까 일단 패스. 앞에 거 다 뚫어놨으니까 믿고 참고 30일 해야 되나? 어쨌거나 이건 좀 패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쫓아가지 않는 걸로 그죠? 가격대 쫓아가 사게 되면 올리면 아주 머리 아파져요. 그러니까 패스하고 드래곤 플라이가 애매해졌는데 사실 이 추세가 완벽하게 우하향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펼쳐서 보니까 다중바닥을 잘 그렸어요. 아주. 이 다중바닥이라는 게 꼭 이 박인신님 안녕하세요. 박인신님 너무 오랜만이신데 제가 안 그래도 박인신님께서 왜 안 오시지? 대기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보시게 되면 완바닥, 두바닥 그러고 의식해서 회복해주고 있죠. 추세가 우하향으로 부드럽게 무너지다 돌아나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주봉에서 20선 돌파해줬기 때문에 20선 깨지 않은 선상에서 대응. 그리고 일봉에서도 역시 이렇게 21선이나 241선 깨지 않는 선상, 딱 21선, 이 생명선 이럴 때 적용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듯이 제가 네오이즈 같은 거 얘기했듯이 21선은 아무 데서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거래량들이 붙어서 들어왔는데 부드럽게 돌아가서 21선 딱 지켜주고 돌아 나간다? 굉장히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딱 정확하게 지금 드래곤 플레이가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일봉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지금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 게 다 NFT하고 게임즈 메타버스인데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제일 좋고 손바뀜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한컴인데스다가 마찬가지로 일봉에서 5일 선상 근처 오면 매수, 깨면 바로 매도, 21선 근처 대응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 좋은 것 같고